그야말로 지난번 숙제까지 한 거 중에 질문. 잠깐만 좀 떠서 갑시다. 많이 나왔지. 이항 분포 파트예요. 155쪽, 156쪽에 145번 또 하나밖에 없나? 자, 연속 확률 변수 163쪽에 150 그 다음에 정규 분포 173에서 175쪽 사이에 162번 또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179쪽에는 169번 다인가? 그럼 확통 끝낼까? 왜 빨리 끝내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빠르나? 목방이 왜 이렇게 걸리는데. 자, 145번부터 봅시다. 여러분 156쪽부터 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가 이항 분포죠. 똑같은 거를 3번 시행하니까. 그러면은 시행 횟수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x는 요거를 따르겠죠. 맞습니까? 3번에 2분의 1, b는 3의 2분의 1을 따르면은 이 x를 구해주면은 2분의 3, 의 x는 4분의 3, 시그마 x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질문이 뭡니까? x-a의 제곱의 뭐? 요거의 평균이니까 얘의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좀 정리해주면 얘는 안에 거 전개합시다. 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까? 평균이라는 녀석은 어때? 그대로 다 그대로 써도 되죠. 얘를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써줘도 됩니까? 네. 맞죠? 네. EX는 이미 구했다 얼마야? EX 2분의 3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A니까 네. 얘만 구해주면 되죠. 네. 얘는 우리 분산으로 구할 수 있죠. 네. 분산 자체가 2x의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을 뺀 거죠.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FA가 얼마? 이런 A에 대한 2차식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최소값. 이거 완제 만들어주면 되죠. 4분의 3 4분의 3이야? 뭐 없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평균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저게 다 전개가 가능합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151번.
K부터 구합시다.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윗변, 높이가 1이 돼야 되죠. K 값이 5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150번. 아, 150번 얘기한 거야? 네네. 150번 봅시다. 뭐야? 아니네. 하지마, 선배. 어때? 언제 많이 아니야? 맞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자, 150번은 0에서 2까지 정의했네요. 저거, 함수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점 찍어버리십니다. x 대신에 0 넣으면은 a죠.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x 대신에 1 넣으면은 x 대신에 2 넣으면은 B. b 뭐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도 적을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역시나 이거 넓이가 얼마여야 돼? 넓이가 1이어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1부터 2까지가 6분의 A. 요 넓이가 6분의 a 되네요. 네. 한 개씩 찾읍시다. 이거 b 가지고 넓이 구하면은 요건데 얘가 6분의 a니까 네. a가 3b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 좀 많이 크네요, 얘가. a가 3b가 된다. 그럼 전체가 1이다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아까 넓이가 2분의 b고 여기 넓이가 2분의 3b인데 두 개 더한 거 2b가 1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네. 1. a는 3. 그렇게 되면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175쪽) 봅시다. 162번. (162번) 볼게요. 자, x는 뭐를 따른다? X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y는 16인의 표준 편차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확률면서 표시해주라 그랬습니다. x는 제곱, y는 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k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x 넓이랑 마이너스 k 지점으로 왼쪽의 y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각각을 그 표준으로. 표준화해 줍시다. 각각을 표준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p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화해 주면은 어떻게 돼? 네. 3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까? 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표준화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까? 네. 근데 두 개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는. 근데 Z 입장에서 하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Z 입장에서 하나가 지금 요렇게 된 거고 하나가 요렇게 된 거겠죠? 네. 맞습니까? 이게 평균이 평균 해도 되고 자 일단 얘는 얼마? 얘가 3분의 K 마이너스. 얘는 얼마? 4분의 K 마이너스. 맞습니까? 보세요. 그쵸. 왼쪽 거 부호 바꾸면은 똑같으면 되죠. 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같다? 3분의 K 마이너스. 방금 말한 거에 다 풀이가 있으니까 평균이 0이다 해도 되고 뭐 더해서 0이다 해도 되고
여기 부호 바꾸면 얘랑 같아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K-5가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되죠? 68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정규 분포는 어디서 푼다? X든 Y든 뭐 Z, 뭐든 간에 다 여기 Z로 와서 해결하죠. 표준화해서 해결됩니다. 179쪽 볼까요? 169번 마지막. 자, 한 번 실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점수가 832점 이상이 돼야 되네요. 보자. 자,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니까 요거는 옆에 오른쪽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확률 변수를 두 개 넣읍시다. 10점을 얻는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리고 2점을 잃는 거를 확률 변수 y라고 하겠습니다. y는 x는 확률이 얼마죠? 5분의 1이네요. 5분의 1이고 그럼 얘는 이렇게 하죠. 시행횟수 1600번이고 5분의 1이죠. 쟤는 시행횟수 1600번이고 5분의 4죠. 뭐 하나만 쓰면 되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점수라고 생각한다면은 요게 내가 득하는 점수죠. 10x번 마이너스 2y번. 근데 그게 얼마나? 832. 832점 이상이어야 됩니까? 네. 410.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총 몇 번 시행해 내가? 1600번씩. 그러면은 x번을 얻으면은 몇 번을 잃어? 1600 마이너스 x번을 잃겠죠. y는 1600 마이너스 x니까 맞죠? 두 개 합쳐서 16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래서 12x가 4032. 403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까? 네. x가 30, 300, 43이니까 36입니까? 이걸 왜 오래 해? 33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까? 네. 자, 근데 1600번이면 어때? 충분히 횟수가 많죠? 네. 얘를 뭐로 바꾼다?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거죠? 네.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하죠? 네. 자, 저 평균 얼마? 320. 320이고 320에다가 5분의 4 못하면은 64 곱하기 4입니까? 250.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16. 16이 되나? 그럼 얘는 뭐로 쓸 수 있죠? 120,16이죠.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20. 그러면은 정규분포 표 그려주면은 이걸로 분사해서 풀 수 있죠. 네. 근데 얼마 이상? 336. 336이니까 몇 칸? 한 칸이죠? 한 칸. 1보다 크거나 같다. 1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0.413. 여기가 0.3413이니까 0.5에서 1.5. 0.1
0.1587이 답이 되겠죠. Y 기준으로 풀어도 됩니다. Y 기준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옳고 유형을 하고 추정을 할까? 추정을 나갔다. 추정을 나갑시다. 범위부터 끝냅시다. 개념부터. 얼마 안 남았죠? 뭐야? 이렇게 해야 했다고? 이렇게 짧게는 못 끝냅니다. 아니. 양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그냥 걸리지.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설명할 게 좀 많이 해줄게요. 182쪽 봅시다. 자, 182쪽에 보면은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통계조사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전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국 학생들의 숫자가 뭐 키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평균 키랑 뭐 일본 사람 평균 키랑 미국 사람 평균 키랑 이런 통계 자료 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을 통계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중에는 두 가지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전부 다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다 평균 낸 거.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대표적인 항목들 어떤 거 있습니까? 인구수, 출생신고 해가지고 전체 다 세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병역 한 명도 안 빼고 전수조사 하죠. 이걸 통계적으로 대충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뭐 인구조사, 뭐 주민등록조사, 아니면은 뭐 차량 등록 이런 거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대한민국 10대들의 요즘 평균 키 아니면은 90년대 10대 우리 평균 키가 대한민국 평균 키가 이렇게 커왔다라는 거 조사할 때 전체 다 했겠습니까? 전체 다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이 아깝죠. 그런 거 일일이 다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부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중요하죠.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표본은 공정하게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평균 키 조사하라고 했는데 표본 뽑을 때 체대생들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크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남녀 전체 평균을 재라고 했는데 여고를 고르면 어떻게 되겠어? 표본을 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뽑을 때는 아주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표본 조사를 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균등하게 뽑는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표본연사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볼 표본연사 전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면은 대선하면은 최종 결과는 표본 전수조사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대선 실제 선거하기 전에 무슨 누가 선호도 조사 아니면은 미리 사전 조사 같은 거 하죠. 그거를 전 국민을 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표본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들은 표본 조사를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출구 조사라는 게 있죠. 출구 조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주사. 근데 제가 못 드시는 출구 여러분 선거 아직 잘 모르나? 선거하면은 여러분 뭐 하면 대선을 했어. 투표를 했어. 그러면은 인터뷰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하고 나온 그 출구에서 물어봅니다. 누구 뽑으셨어요? 물어봅니다. 누군가는 저는 비밀 투표라서 말 안 할래요 하고 누군가는 전 누구 뽑았어요 얘기하겠죠. 그거 조사를 출구 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합니까? 아니요. 안 하겠죠. 표본만 하겠죠. 그래가지고 대선 전수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출구조사 결과 몇 대 몇수로 누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까봐야 알죠. 정확한 거는. 그래서 요런 조사들을 표본조사. 요거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죠? 일부를 뽑아서 하는 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수,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집단. 이거 엄마 모자입니다. 엄마 모자를 써가지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 표본을, 전체 표본이 아니고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은 걔네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게 추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추출은 전부 다 임의 추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을 뽑을 때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고 했죠? 랜덤하게, 균등하게 뽑는다라는 의미가 임의 추출이고,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복원, 비복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가 1, 2, 3, 4, 10번까지 있는데 3번이랑 4번이 당첨 제비라고 해봅시다. 10명이 뽑을 거예요. 근데 10명이 순서대로 뽑는데 비복원 추출을 해. 비복원이라는 거는 한번 뽑으면 그거 갖고 가는 거야. 그거랑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내가 뽑았는데 2가 나왔어. 근데 다시 넣고 다음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르죠? 그럼 비복원 추출이면은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전부 다 10분의 2겠죠? 맞습니까? 복원 추출이면 아니 복원 추출이면 다 10분의 2겠죠? 1번도 10분의 2고 2번도 10분의 2고 3번도 10분의 2겠죠? 비복원 추출은 달라지죠. 아니, 같긴 한데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10분의 2죠. 순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근데 저거를 일일이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모집단이 지금 아까처럼 전국 단위가 되면은 5천만 명 중에서 하나 뽑는 거야. 하나 뽑았어. 그래서 비복원 할 거야. 그래서 4,999만 9,990명 중에 하나 뽑는 거랑 확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그래서 이거는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3명 중에서 1명 뽑는데 이거는 차이가 엄청 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3번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저거를 할 겁니다. 몇 페이지 잠깐 볼까? 통계조사 봅시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기억. 건전지 수명조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써봅니다. 실제로 가동시켜가지고 얼마 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전수조사하면 건전지에서 망하겠죠? 다 써버리잖아, 만든 거. 표본조사합니다. 맞죠? 총 인구조사, 인구는 무조건 전수조사입니다. 사람을 대충 문거뜨릴 수는 없죠. 자동차도 전수조사합니다. 과일의 당도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잘라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당도를 점검하는데 모든 과일 다 자르면 다 상품성이 떨어지고 팔 수가 없죠. 표본조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시험이 안 나와?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그 1번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랑 뭐지? 그거 이상 확률면수, 연속 확률면수 구분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정도가 1, 2번에 보통 나옵니다. 하나 정도는.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주면 되죠. 전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지금 이런 거를 잘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보지 말고 개념적으로 확실히 해놔. 2번 봅시다. 1, 2, 3, 4, 5가 적힌 5개 중에서 3개를 추출하는데 1번 봅시다. 한 개씩 복원 추출합니다. 그럼 1회차의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죠? 복원이니까 뽑았던 거 다시 넣죠? 2회차에 5월 30일. 그렇죠. 125가지가 되겠죠? 5개, 5개, 5개 되겠죠.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한 개씩 뽑는데 비복원이에요. 이미테이션.
그쵸. 첫 번째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네 가지. 그렇죠. 세 번째는? 세 가지가 돼서 60가지. 60까지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세 개는 뭐죠? 코비네이션. 5C3이죠? 10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공이 5천만 개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예. 5천만의 삼승이죠. 네. 얘는 5천만 곱하기 4,999. 4,999 곱하기 4,999 98이죠. 네. 똑같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차이 나긴 납니다. 많이 납니다. 이것도. 와인.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하나의 확률이 얼마예요? 이게? 5천만 분의 1이죠. 네. 얘는 4,999만 9,999. 4,999만 9,998분의 1이죠. 네. 확률적으로는 세 개가 거의 차이 안 나죠. 같이 보겠다는 둘다 겁니다. 불가능해.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5개 이렇게 넣으면 차이가 많이 나죠. 231번 바로 풉시다. 병역 판정. 이거는 당연히 전수죠. 타이어 수명. 아 이거는 그거 표본. TV 시청률. 표본. 표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청률 조사 같은 데 보면은 시청률 조사를 한 회사마다 시청률이 다르죠. 네. 왜? 표본이 다 다르니 당연히 다른 겁니다. 어디서는 여기서 표본 뽑았고 어디서는 여기서 표본 뽑았기 때문에 다른 전수 조사를 했으면 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서치하면은 시청률이 12.4, 어디서 서치하면은 12.5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거는 지금 개념적으로 한번 조사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고 이제 실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을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처음에 경우의 수를 했죠. 그 다음 뭐 합니까?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서 확률을 구했죠. 맞습니까? 자, 하나의 경우의 수를 세고 나서 그거를 전체 분의 하나에 의해서 어떤 한 사건의 확률을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 전 시간까지 했던 거 숙제. 통계. 확률 분포를 봤죠. 네. 분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확률 하나하나를 보다가 확률 전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갈래가 있었죠. 이상. 이산이냐, 연속이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 주자가 하나, 이항 분포가 있었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하나가 정규 분포가 있었죠. 네.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시행 횟수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5000번이든 우리 다 계산했죠.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는 뭐죠? 전수조사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표본 뽑아서 한 적 있나? 한 번도 없죠. 500번이면 500번을 다 계산했죠. 방금 1600번이면 1600번을 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요. 그래도 전체를 다 계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뭐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였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지금까지 내가 표본을 뽑아서 계산한 적이 없어. 전체를 다 조사했어. 그리고 거기서 구했던 근데 이 전수를 지금 모집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거의 평균, 그거의 분산, 그거의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가 똑같죠.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2의 x죠. 그거를 스몰 m이라고 부르고 2의 분산, vx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시그마 x는 시그마로 표현한다. 다 되어 있죠. 얘네가 지금까지 하던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새로운 걸 할 거랍니다. 뭐죠? 표본을 뽑을 건데 자 요거는 요거 하기 전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속 나왔던 거 예시로 들었어요. 전국 고등학생
P 평균을 조사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교육청에 근무를 해. 서울시 교육청인가? 교육부에 근무를 해야 되나? 교육부에서 저거를 조사하고 싶은 2024년도 뭐 하겠어? 그 공무원이 전체 학생들 다 조사하겠어? 표본을 뽑아요. 공문 때리겠죠? 전국에 뿌릴 겁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다가 조사해서 언제까지 올리세요 합니다. 그럼 전국 시도 교육청은 뭐 해? 조사해야죠. 다 해? 아니요. 학교별로 다 뿌리겠죠? 네. 또 공문 뿌립니다. 그럼 학교별로 평균 내서 저희한테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국의 학교가 몇 개라? 2,000개라고 합시다. 2,000개라고 합시다. 전국에 학교가 2,000개가 있습니다. 예시를 듭시다, 예시를. 그리고 한 학교가 2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40만 명 되나? 얼추 비슷하나? 맞죠? 전체 한 40만 명쯤 되나요, 그죠? 더 되나? 한 학년이 40만. 그러니까. 한 학년만, 전국 고2. 고2. 저희 41만 명. 맞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당 200명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A 학교, X1이라고 X1.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예. 저 X1, X2, X3 저거 하나를 뭐라고 한다? 그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00명짜리 표본 하나. 맞습니까? 원래라면은 어떻게 뽑아야 돼? 원래라면은 요거를 해줘야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균등한 표본이 되겠죠. 근데 잠깐 우리 이해를 위해서 가정을 합시다. 원래는 표본을 이렇게 뽑습니다. 오케이? 그럼 표본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많겠죠.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 학년부장쌤한테 저거 평균 내라 그랬어. 이거 X2가 X1이 정의라고 X2가 뭐 명호라고 하지. 뭐 나머지는 부산여고 하지. 부산 남고 합시다. 생겼다고 합시다. 뭐 이런 애들이 등등등등 있다. 2,000개가. 그러면은 얘 평균 내겠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선생님이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표본 평균. 아니 평균. 이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살짝 얘기해. 한 번도 안 썼어 지금까지. 대가리에 바 붙이면 됩니다. 얘도 평균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일고의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고의 평균은 부산여고 평균은 이렇게 생기겠죠? 평균이 2,000개가 생기겠죠? 실제로는 더 생긴다고 했습니다. 40만씩 200개만큼 생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각 학교별로 평균 내가지고 다 모았어. 그러면은 그 교육부 직원은 뭐 하겠어? 쟤네를 다 더하고 2,000으로 나누겠죠. 맞습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겠죠. 평균 내겠죠. 자, 여기서부터 용어를 좀 정확하게 갑시다.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뭡니까?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입니다, 얘가. 그 표본의 평균이죠? 맞습니까? 그 표본 200개에서 평균 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용어 다 정리하고 가자.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얘가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으로 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를래? 또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비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네네. 저 x가 표본이야. 네. x바가 표본 평균이야. 네. 그거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네. 맞습니까? 얘는 수학적으로 얘랑 똑같습니다. m은 뭐야? 평균. 뭐의 평균? 모집단을 전수 조사해가지고 구했을 그 평균하고 얘하고는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당연하진 않죠. 계산은 이건 증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원래. 그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전공하면 할 겁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입시다. 네. 근데 얼추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 200명씩 평균 다 받았어. 그거를 평균 냈어. 그럼 한 명씩 다 한 거랑 얼추 비슷하겠죠? 네.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똑같다라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애들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고, 표본 평균이 뭐고, 평균이 뭔지 헷갈려요. 요 m은 뭐다? 전수조사한 거, 모집단의 평균. 근데 이걸 직접 할 수 없으니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됩니까? 40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뭐도 있겠어? 인상. 분산도 있을 것이고 표준 편차도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근데 얘는 봐봐. 모집단 전체를 내가 직접 다 계산하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얘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얘에 영향을 받아. 단순한 예로 내가 표본의 크기를 1로 하면 어때? 전수조사랑 다를 게 없죠. 네. 한 명씩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터짐의 정도는 완벽히 똑같겠지. 근데 내가 그 다 퍼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N명씩 뭉긋뜨려서 200명씩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조사했어. 퍼짐의 정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덜 퍼지겠죠. 40만 명이 퍼져 있는 거랑 2,000개가 퍼져 있는 거는 2,000개가 훨씬 덜 퍼지겠죠. 네. 저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나? 실제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만큼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40만 명이 퍼져 있는 정도. 200개씩 묶었어. 2,000개가 퍼져 있는 정도. 당연히 묶으면 묶을수록 덜 퍼지겠죠. 맞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40만 명을 10만 명씩 묶으면 4개잖아. 4개 뭐 퍼져봤자 얼마 퍼지겠어. 그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요 다음은 그냥 이렇게 쉬운 겁니다. 얘는 어떻게 읽는다? 표본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맞는다, 말은. 자, 그게 지금 3번에 나왔어요. 선생님 3번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평균은 뭐랑 일치한다?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내가 저거를 몇 명씩 추출하느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만큼 나눠진다. 외워서 쓰긴 하는데 이해는 하고 쓰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뭐가 뭔지 이해가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전체 틀을 먼저 볼게요. 요 다음에 배울 게 추정이거든. 추정은 뭐냐?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빡쳤어. 야씨 조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뭐해? 이렇게 된 거야. 10분 뒤까지 보고해! 이렇게 된 거야. 공문 뿌릴 시간이 있나 없나? 없죠. 네. 근데 내 친한 친구가 경일고 학년부장이야. 전화해. 야, 너네 학교 평균만 좀 알려줘. 그래서 경일고 평균이 예를 들어서 169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할까 예쁘게? 170이라고 합시다. 요즘 애들이 잘 먹어서 170이 평균이라고 하자.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 교육부 장관님. 전체 40만 명의 평균은 아마 170 플러스 마이너스 2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추정이야.
표본을 여러 개 뽑는다, 안 뽑는다?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그건데, 자, 얘는 표본을 여러 개 뽑았죠. 얘는 표본을 몇 번 뽑아? 하나 뽑죠.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때 표본은 스몰 x로 씁니다. 한 번 뽑았을 때는. 그럼 요 17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맞습니까? 얘를 가지고 누구를 추정하는 거야? m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은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하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추정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추정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겠어? 이 2라는 말에 대해 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 네. 그 정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도 99%입니다. 신뢰도 95%입니다. 요 두 가지로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 신뢰도 100%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럼 0cm부터 5000cm입니다. 이러면 틀릴 리가 있어. 없죠. 신뢰도는 100%죠. 네.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개 닦이겠죠. 잘리겠죠. 장관님한테 고등학교 평균 키 알아봤더니 0cm부터 2m입니다. 이러면 그 사이에 있을걸요. 이러면 반항하는 거죠. 근데 신뢰도는 100%죠. 네. 벗어날 일은 없죠. 거기서 적정선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적정선이 이 두 가지를 될 겁니다. 그래도 한 95% 정도로 정확도로 보면은 이 정도, 99% 정확도로 보면 이 정도. 그럼 얘가 폭이 넓겠어? 얘가 폭이 넓겠어? 92가 넓지. 러프하게 할수록 정확도 높아져. 가치는 떨어지지만. 맞죠? 네. 내가 아주 치밀하게 170, 169.9부터 170.1 사이에 전국 학생 평균이 있을 걸로 하면은 이건 틀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료는 같이 있어 보이지만 틀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거를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확통 끝입니다. 전체 과목이 뭐입니까? 네. 경우의 수 하다가 하나 확률 하다가 확률 여러 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다가 그 여러 개가 내가 걷잡을 수 없이 수가 많아졌어.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뽑는데 그 와중에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표본을 여러 번 뽑은 거예요. 이마저도 안 되니까 표본을 하나 뽑고 추정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의 현실에서 뭐 한다? 요거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뭐 전출구조사 다 이런 겁니다. 시청률 조사 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표본 하나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본 적은 없겠지만 출구조사 하고 나면은 이 자료는 신뢰도 95%로 조사된 자료입니다라고 꼭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다 보입니다.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TV에서 뭔가 선거 같은 거 할 때 좀 있으면 미국 대선이 있죠. 한번 보세요. 뭐 몇 퍼센트로 누가 우위 앞서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나서 밑에 뒤에 보면은 신뢰도 몇 %입니다. 꼭 적혀져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신뢰도 트루스. 시작 답시다. 트루스.